네, 안녕하세요. 네, 류종모입니다. 기록형 강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사례형 강의는 헌법이랑 행정법이랑 둘 다 했었는데,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법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, 사례형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걸 좀 일반론을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건 이제 뭐 기록형까지 그 내용을 반복을 할 건 아닌 것 같고,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부 방법론 같은 거는 그 메가로요스 홈페이지 그 유튜브 가시면은 그 1시간짜리 있으니까는 뭐 그거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막 반복해서 보셔서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. 요거 뭐 받아 쓰실 필요는 없고요. 요거 그 메가로이어스 제 이제 교수 홈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그거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고요. 여기에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. 그냥 저 수업 어떻게 하는지, 뭐 수업 강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? 아니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공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 뭐 가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우리 뭐 단톡방에다가 막 얘기 많이 하고 있으면 안 되죠. 우리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는. 그래서 뭐 중요한 공지 같은 것들 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쓰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. 요거는 이제 제 그 개인 이메일이에요. 89년생 류정모란 뜻인 건데요. 여기에다가는 뭐 모든 질문 다 받습니다. 특히 뭐 변호사 시험 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제가 멘탈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거 뭐 다 물어보셔도 되고요. 꼭 변호사 시험 내용 아니라도 뭐 그 졸업하고 이제 법조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하면은 제가 그 6기인데 이제 변호사가 된 지 한 7년 넘었군요. 아이고 세상에 7년이 넘었는데 제가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. 그 대형 로펌 생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한다고 막 사업하면서 뭐 사내 변호사도 해보고 제가 혼자서 1인 사무실 개업해가지고 막풀 잡는 것도 해보고요. 지금은 그 중형은 아니고 한 부티크 정도 되는 펌에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제 신입 변호사들 직접 면접 보고 선발하는 일도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. 뭐 어떻게 어떤 진로가 있을까요? 뭐 이런 거 뭐 하다못해 뭐 저희 와이프는 연대 로스쿨 CC라 가지고 지금 이제 사내 변호사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사내 변호사 어떻게 어떤가요?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법조 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로스쿨 CC를 했으니까 뭐 로스쿨 CC는 어떤가요? 좋더라고요. 뭐 그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든지 자유롭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 거의 그날 당일날 요거는 답변을 해드립니다. 이제 세 번째는 원래 이게 숙제 전용 이메일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사례형 강의 때는 숙제를 매일매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시간 어치 1시간 100점 어치 사례를 쓰게 시켜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도록 해줬거든요. 강의를 그렇게 막 들으면은 아이고야 맞는갑다 하고 이제 맞는 얘기 계속 하는데 당연히 다음날 돌아서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. 그 답을 써봐야지 기억에 남고 보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답서 보면 또 뭐 글자 디테일 안 맞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답을 쓰는 걸 좀 시키려고 해가지고요. 사례형 이제 답을 그 숙제를 내고 답을 제출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걸 그 답을 쓸 때 그 답을 한번 이제 그 기본서 같은 거 보고 암기장 보고 고쳐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세요 했더니 답안지를 쓰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학생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. 뭐 다들 그래도 학교에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 다 치신 분들이니까는 또 최소한 사례의 그 답안 형태는 이제 다 알고 계시고 그저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사례형 때처럼 그렇게 숙제를 내고 이거 막 써서 내세요 이렇게 하진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쓴 답안지가 자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나름 쓴 거 같긴 한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답을 맞았다, 틀렸다 이런 거 보면 바로 알겠지만은 요 이 주관식 사례형 기록형 같은 거는 내가 보기에는 답 다 맞춘 것 같고 판례 다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수만 안 나오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잘못되는 패턴들이 있어요. 뭐 나는 맞다고 했는데 자세히 제대로 똑바로 못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론만 장황하게 쓰시고 그다음에 포섭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론을 또 뭐 엔터 엄청 쓰시고요. 긍정설하고 엔터, 부정설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줄 수는 다 채운 것 같은데 내용 별로 없거든요. 그런 경우인 건지 패턴이 다양한데 내가 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아야 되는 점수 대비 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
횟수 제한 없이, 기간 제한 없이 뭐 11월, 12월에 주셔도 되니까요. 메일로 그냥 내가 쓴 답안지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이렇게 쓰셔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라고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거니까요. 뭐 자유롭게 보내주시면은, 다만 이거는 그렇게 막 빨리 답변은 드리지 못할 거예요. 이건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은 그 숙제 때도 그런데 일주일 내에는 항상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수업 계획은요.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쟁점을 파악을 해볼 거예요. 이제 이 수업 보면은 이제 자료실에다가 제가 이 암기장 PDF 파일을 올릴 거거든요. 이건 아직 뭐 정식으로 출간할 계획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한테 자유롭게 뿌리면 되고요.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도 요 암기장 PDF 파일을 올렸습니다. 근데 그게 한 저번 주인가 한 열흘 전인가에 올렸는데, 그러고 제가 좀 보다가 또 한 글자 한 몇 글자 조금 고쳤거든요. 이미 프린트를 하셨으면은 뭐 굳이 새로 프린트 해야 될 정도로 뭐 대단하게 바꾼 건 없는데, 그래도 뭐 이거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니까는 새로 이제 자료실에 그 업로드 하는 거 받으시는 게 약간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암기장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면서 행정법이랑 헌법에 어떤 이제 쟁점들이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이 수업이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에 11번, 뭐 단기 같은 경우에는 6번으로 이제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요 쟁점들을 전부 다 훑는데 그 중에서 한 4번 정도 수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것은 3번? 4번 정도 될 것 같고요.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요.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록형의 기출이 제법 많이 쌓였죠. 변시만 따져도 벌써 13번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씩 하니까는 뭐 36개 이제 합치면은 거의 50번의 그 기출이 쌓여 있습니다. 이제는 여기서 나왔던 것만 계속 나오지 안 나오는 것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쳤던 이제 변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국가 배상에 대해서 써봐라라는 브리타가 나오긴 했지만은, 그런 거 외에는 딱 이 정도만 알면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기 이번에 안 나온 거 새로 나오잖아요. 그럼 뭐 틀리면 됩니다. 남들 틀릴 때 다 같이 틀려야지. 그거 혹시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걸 안 틀리려고 하다 보면은 남들 맞추는 걸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 줄 건 주고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형에서 써야 되는 그 목차가 생각의 흐름 순서가 있어요. 이거는 사례형이랑 꽤 비슷한데 다른 과목과 달리 근데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하고 기본서의 순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. 근데 이제 기본서를 이제 열심히 읽고 있다 보면은 기록형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기록형의 문제에 맞춰 가지고 내가 그 순서를 새로 처음부터 재배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꼭 놓치는 거, 빠뜨리는 거 반드시 생깁니다. 그래서 여기 암기장 내용 보면은 제가 이제 사례형에서 나눠줬던 내용과 뭐 문장이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요. 다만 기록형에서 쟁점을 안 놓치고 빠뜨리지 않고 좀 연결이 맞게, 논리에 맞게 서술할 수 있도록 제가 순서를 좀 잘 배치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그 최종적으로 포섭할 때 이게 그래서 취소 사유인가, 무효 사유인가, 처분인가, 아닌가, 합헌인가, 위헌인가 이런 거 따지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판례들을 좀 집 파란 칸에다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기록형은 그럴 필요가 없죠. 이 페이지가 한 60, 70페이지 정도 될 텐데요. 거기에서는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됩니다. 외우지 않아도 된 내용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써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이건 전부 다 외워야 된 내용들만 제가 추렸습니다. 근데 이거를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은 그거 잘 보시면요. 거의 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놓은 게 반 이상일 거예요.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요, 사람마다. 그러니까 그 총량을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. 그래서 딱 보면은 웬만하면은 조문의 위치만 기억을 해가지고 딱 이 쟁점 나왔을 때 그 조문 찾아가지고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요.
그 외에 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뭐 조문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.